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아 피곤하다 오늘도. 비가 내리며 따뜻한 커피. 네, 전국의 시내 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춥다라는 소리를 한 그런 날씨입니다. 야,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위가 우리를 엄습한다는 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었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올 줄은.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어제 오늘 이틀간 TV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는 117년 만에 11월에 폭설이 그렇게 내렸다고 하고요. 첫눈이면서 폭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대 기상관측 이래로 그 한꺼번에 그 서울에 그 폭설 내린 거를 치면 역대 3위래요. 역대 3위. 1922년도가 내렸던 게 1위고 69년도에 2위, 3위가 있었는데 그걸 갈아쳤답니다. 정말 기상이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밖에는요. 지금 현재 시간은 4시 46분을 달리고 있는데 벌써 껌껌해지려고 해요. 저하고 우리 뉴스타전 고 대표님은 진짜 해 다지고 깜깜해졌을 때 을씨날 때 집에 갈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자, 테레왕자 공중 이야기 11월 28일 방송 이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제 옆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그 어제 이 비 뚫고 그 금산을 다녀왔었는데, 아이고 그래요? 그쪽도 많이 왔나요? 예, 청양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성 쪽에서 이렇게 금산 가려고 그러면 이제 서대전 쪽으로 해서 안영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네네. 그쪽 가니까 진짜 그 눈이 소담스럽게 내린다고 하는 표현이 받을 이렇게 정도로 이렇게? 네, 막 굵은 눈이 내려가지고 야 이따 올 때 내려올 때 큰일 났다 생각을 했는데 네. 다행히 그 눈이 내리면서 바로 녹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렇죠. 기온은 네, 그렇게 안 네. 낮았으니까. 그래서 그 잘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 그 피해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이 이렇게 소담스럽게 내렸는데 이 눈이 날씨가 추워서 이게 습기를 먹지 않으면 그래도 무게가 덜한데 포근한 날씨다 보니까 이게 습설이 돼가지고 이게 눈 무게가 엄청났대요.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라든지 뭐 골프 뭐 하우스 인도 뭐 이런 데가 주저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기둥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한 분이 심정지 상태였다는 것도 어제 뉴스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바야흐로 겨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하시겠지만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움직여야 오늘도 우리 고 대표님하고 저하고 제 시간에 가서 된장찌개하고 밥이라도 한 숟갈 할 거 있을 것 같아서.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바로 갈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랜만에 따뜻한 노래 하나 들을까요? 샵이 부르는 노래죠.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같이 듣고 왔는데요. 원래 오리지널 곡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화이트호스가 샵이라는 그룹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노래는 맞습니다. 리메이크한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 한 주간 우리 서천 국민들께 전할 소식 많이 갖고 오셨죠? 네. 제일 먼저 무슨 소식부터 전할까요?
오늘은 어떤 거 먼저 전해드릴까 지금 고민 중인데 네, 고민 계속하세요. 음, 제가 성이 곧이라서 항상 고민 중. 아, 미치겠다. 아유, 아이 큰일 났어. 너무 키운 것 같아. 자, 그 군위에서 한동안 그 서천군의 어떤 뉴스의 중심이 됐던 네, 소위 그 명품백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네, 관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명품백인지 아닌지 명품 백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저기 뭐야 그 KBS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명품백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파우치다라고 파우치다. 해가지고 네. 이번에 그 저 국회의원들한테 집중적으로 또 네, 저 네, 청문회 때. 청문회 때 예, 그 이제 얘기 좀, 공격당하고 다 들었어요. 했었던 거잖아요. 예,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서천에서 이 군수 부인이 이제 그 직원으로부터 군청 여직원으로부터 네, 명품백을 받았다. 이런 그 의혹이 제기돼 가지고 예, 지난번에 좀 경찰이 이제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군 저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한 뒤에 이거를 이제 그 경찰서에다 이제 넘겼습니다. 수사 의뢰를 했던 수사를 거잖아요. 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이걸 수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수사를 하고 나서 15일 날 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김군수 부인에게 명품백을 전달했다는 서천군 공무원 A씨 고발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검찰의 불송치 결정, 그러니까 송치하지 않고 끝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불송치. 예. 근데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6월 초에 충남도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에 네. 서천군 소속의 군청 소속의 6급 팀장의 그 비위 제보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이 B 씨가 이제 군수 부인한테 소개한 A 씨 이게 그 B 공무원이 그 A 공무원한테 네. 이거를 이제 군수 부인을 소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 5월달에 일본 여행 중에서 구입한 걸로 추정되는 명품백하고 고급 술을 선물했다. 는 이런 의혹이 이제 그 충남도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에 이제 신고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도 감사위원회가 이제 그 감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경찰에다가 이게 이제 그 감사위원회가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경찰에 이제 수사를 의뢰했던 것이죠. 그것이 21일 날 경찰이 밝혔고 15일 날 입증할 만한 그 증거가 없어서 확인할 게 없어가지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근데 이때 그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진행을 할 때 일본 여행 관련 그러니까 이제 그 군수 부인에게 백을 전달했다는 A 공무원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본에 다녀온 그 여행 기록과 관련된 것들은 그 경찰에 이제 그 다 얘기를 하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 공무원이 이제 그 미국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도 감사위원회가 결국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경찰로 넘기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감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의뢰를 했음에도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지? 좀 갸웃. 근데 이제 그 지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명품백 받은 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무혐의 처분
됐던 거 아닙니까? 혐의 없음. 예,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그 봐야 되지 않냐. 이해충돌 방지법상 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것 때문에 어떤 그런 행위는 인정이 되나 죄를 물을 수 없다. 뭐 그렇게 보여주는 건가 봐요. 근데 이제 어찌 됐건 그 이거 관련해서 김기용 군수는 당시 이제 이강선 의원이 군의회에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네. 우리 부인은 음.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아, 그런 이 말씀까지 얘기도 했어요. 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럼 이제 무혐의이기 때문에 뭐 책임질 일이 없으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서천의 뭐 시민단체가 그 군청의 자유 게시판에 이 익명 제보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가시돋친 그런 문구로 이렇게 해서 이제 단죄의 시간이 왔다. 네. 뭐 단죄돼야 된다. 예. 뭐 이런 내용의 글을 또 올렸고 자유 게시판에요? 예, 군청 자유 게시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를 단죄한다고요? 단죄하라고. 아, 제보자를 단죄하라고? 예, 예. 이게 무혐의로 밝혀졌으니까 드러났으니 무혐의 됐으니까.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A는 A, B는 B 이런 나라군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인지 몰랐는데. 아무튼 또 군수와 관련돼서 뭐 또 보훈단체 행사 있을 때 그거를 또 그 동영상을 촬영한 군의 이강선 의원이 그걸 촬영을 하니까 네. 우리 김기용 군수님이 또 왜 뭘 하려고 또 동영상을 찍지 마라 이렇게 해서 또 설전이 오갔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옛날 얘기예요? 요즘 얘기예요? 며칠 전에 이번 후에 저희가 사연면에 예. 이 기사 2건을 실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뉴스청 홈페이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강선 의원님은 서천 군의회 의원이고 입법정책위원장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기용 군수님께서는 우리 이강선 의원님하고 이렇게 좀 친밀감이 좀 있어야지 훨씬 더 군정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네, 두 분이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감정의 골 내지는 그런 것들이 깊어서 그런 게 간극은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게 생기셨을까? 어쨌든 군과 군의회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득을 보는 것은 군민들이라는 생각이 서천 군민 입장에서는 제 생각인 것 같고요. 두 단체가 이렇게 서로 대척점에 서다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한테 온다. 이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죠. 이거는 모르면은 다들 아시겠죠. 아휴, 아무튼 자,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네. 시초면 신흥리에 들어서려고 했던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예. 예. 이 사업 신청이 28일 날 군이 이제 업체에 적정 내지는 부적정 통보를 하기로 돼 있고 네. 예정이 됐었습니다. 오늘이네요. 예, 오늘이었고. 근데 이제 25일 날 오전 9시 반부터 한 10시 한 40분까지 군청 앞에서 시초면 신흥리 해당 마을 주민을 포함해 가지고 시초면의 단체들까지 해서 한 100여 명 이상이 군청 앞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 건설 폐기물 공장 이 입지에 대해서 강력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열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군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군이 이제 업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그 통보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네네. 무엇보다도 그 하루에 800톤의 건설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그랬을 때 네. 25톤 트럭들이 그 계속 들어와야 되는 수시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좁은 도로인데 거기가 네. 좁은 도로인데 이 대형 화물차들이 상시 출입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 도로가 이제 그 면사무소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가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도로에 이 화물차들이 상시 출입을 한다라고 그러면 사고 위험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건 또 예. 말씀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고 위험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시멘트라든가 건설 폐기물들 같은 경우 각종 그 독극물이 함유돼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 오염물질 덩어리가 또 시멘트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 것들을 거기서 그 파쇄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거기서 나온 분진. 그 다음에 그거를 야적을 해놨을 때는 비가 온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그 동네에 지하수를 먹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아직. 그렇게 되면 그것이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길산천 최상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쪽에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길산천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 농민들한테도 좋은 영향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거기에 이 숲이 그 네. 입지하려고 하는 그 부지 주변의 숲에 이 숲이 건강하다 보니까 네. 이 맹금류라든가 그 천연기념물인 맹금류들이 거기에서 먹이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좋은 장소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절대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주민들 얘기고 더군다나 이제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 부지와 최단거리로 보면 최단거리 6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에 저 앞이네? 집이 있는 거예요.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고 오. 그러고 반경을 그 200에서 500까지 늘리다 보면 예. 시초 초등학교까지 있는 거예요. 야,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되면 입지하면 안 된다. 이날 이제 그 전익현 도의원과 한경석 군의원, 이강선 군의원 세 분이 나와서 이제 주민들과 이제 뜻을 같이 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싸워라, 그리고 함께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주민들의 어떤 힘을 북돋아줬고, 그다음에 이제 시초의 기관 단체의 장들도 나와서 결국은 끝까지 막아내겠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집회가 끝났는데요. 오늘 그 28일 군이 그 사업체의 적정 및 부적정 통보를 할 예정인 날이었거든요. 아직 안 했네. 근데 어제 네. 이 사업자가 직접 군청을 찾아와서 시초면 신흥리에 그 하기로 했던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이 사업 계획을 그 처리했나요? 취하를 취하. 했어요. 예. 취하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아무런 그 적정 및 부적정 통보를 하지 않은 할 이유가 겁니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주민들이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다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적정이나 부적정 통보가 됐으면 그 네. 부적정 통보에 대해서 받은 거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내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부적정 또 나갈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하를 한다. 예. 그래서 다시 또 주민들을 각계격파식으로 설득을 하든 뭐를 하든 동의서를 받아서 다시 할 수 있는 또 그런 그런 여지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예 그거를 예. 갖다가 할 수 없다는 거에 통보를 받기 전에 예. 자진해서 먼저 자진해서 일단은 취소를 했다가 음. 또 다시 그거를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또만 삼은 거네요. 네네. 그것이 어떤 사례에서 볼 수 있냐면 부사호 수상태양광도
같은 유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부사호 태양광도 사업자가 전기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취하서를 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판을 받기 전에 네. 한발 후퇴 해가지고 음. 어 음. 그렇구나. 그런 맥락으로 그런 게 좀 있구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그거네요. 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집 저기 장인 장모가 될 사람들이 되게 막 나를 반대를 해가지고 둘이 이제 손붙잡고 인사를 하러 가서 됐네. 자네는 절대 안 되네라고 하는 통보를 받기 직전에 집 앞 대문 앞에 갔다가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내가 아무래도 너희 부모님을 따로 한 명씩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문을 열지 않고 일단은 결혼할 여자를 거기다 놓고 일단은 한 발 후퇴를 했던 그런 그거랑 뭐 비유가 맞나요? 글쎄, 얼추. 아무튼 뭐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런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 아니 그러면 각계 전투를 시작을 할 건데 아이 설마 그렇게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끼리 뭐 그 각계 전투에 당하겠어요? 근데 이제 농사 짓던 분들이 그 주변에 그 주택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 거기 공시지가를 현재 시가로 이렇게 해서 현 시세로 해가지고 가령 그 평당 10만 원인데 내가 30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 네. 어차피 뭐 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애들한테 팔아서 물려주고 나는 뭐 저 조그만 데로 어디 가서 읍내 가서든 아니면 요양원 들어가 살든 뭐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얘기해서 팔아버리면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 그 부적정 통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근원을 다 없애버리는 거지. 예. 그 옛날 자유당 때 쓰던 수법 아니에요? 그렇죠. 돈 또는 힘으로 네. 위력으로 해가지고 맞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거 도장 네. 찍어가지고 이거 딱 내는 거 네. 그거 아니에요? 네. 아유 참 미치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경악을 합니다. 아이 참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에이. 그럼 일단은 취소가 됐으니 일단 취하를 했으니 사업에 대해서 지금 뭐 곧바로 이제 다시 또 뭔가 저 삽을 뜬다는 건 없겠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한겨울이라 공사도 못 하잖아요. 공사하고는 관계없고 그러니까 허가 사업권 자체 뭐 득하는 것도 뭐 따뜻한 봄날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나. 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해당 주민들을 다 자기네 편으로 이제 끌어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 모색하기 위한 시간을 좀 벌었다.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한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보여진다.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아따 유선님이 네. 테리 왕자님 비유가 웃기네요 그랬어. 감사합니다. 좀 말씀하신 김에 지금 댓글창에 인사해 주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유선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빈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유선님이 저희 지역은 눈이 안 와서 폭설온지를 몰랐네요. 아 유선님 사시는 데는 지하신가 봅니다. 지야? 그러니까 자기 지역은 눈이 안 왔대. 어제 형 7시 8시 그 근처도 여기 서천도 진눈깨비 눈싸라기 눈이 많이 왔거든요. 자 빈님 요즘 너무 추워졌어요. 두 분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네요. 형님 감기 조심하시래요. 해피님 올 겨울은 많이 온다는데 걱정입니다. 오든가 말든가. 블루미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야스키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재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유선님 테리왕자님 비유가 웃기네요. 네 유선님도 그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으나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문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축복받는 결혼하세요. 자
계속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서천군 여고 운동장에서 네. 조선시대의 서천여고. 건물지하고 소형 화포가 발견됐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그 서천군청 옛 서천군청을 비롯해 가지고 서천여중고 네. 이 일대가 옛날 그 서천읍성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개발 행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나무를 하나 자르려고 그래도 형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그 정도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천 여자고등학교가 그 운동장에다 모듈러 교사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유산청에 이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이거를 받아가지고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임진왜란 직전에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는 소형 화포, 조선시대 건물지 4동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야, 거기 그러니까 서천읍성 안쪽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없을 리가 없죠. 성곽 그렇지. 안에는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살았으니까. 근데 서천여고는 충남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된 이 서천읍성 내에 지금 들어있는 건데 이게 지금 발굴된 그 건물지는 이제 서천읍성에 이제 관아가 있었는데 거기에 추정되는 건물지 4동인 거고요. 그 소형 화포인 그 소승자 총통 1점, 소총통 2점, 그 14기의 유구와 50점의 그 유물이 출토됐다고 그러는데 네네. 특히 건물 아까 그 4동 중에서 첫 번째 건물에서 발견된 그 출토된 소형 화포 3점은 네네. 그 모병부의 명문이 각인돼 있어가지고 제작 연대와 제작 장인의 이름 등 이런 것들을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료적 가치가 있어서 주목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천여 중고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절대 고무줄을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뭔 소리야? 아니 왜 유물 발견되면 거기다 펜스 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아니 그러잖아. 이제 이거는 이제 구제 발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 발굴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발견된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들만 그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형상 변경 허가를 얻어서 거기에 이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하고 할 수는 모듈러 있어요? 교사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는 할 수 있는 할 거죠. 수는 왜냐하면 있어요. 거기 발굴 조사를 다 해서 발굴을 다 하고 나면 음.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이 발견된 그 명문에는 1587년 선조 20년 6월에 선조. 제작된 거라고 그래요. 오. 무게는 색은 4량, 화약량은 3전, 총탄은 3개. 제작한 그 장인의 이름이 충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운. 네, 이런 얘기고 이 전문적인 얘기고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나온 대로 보도된 대로 보면 또 소총통 2점은 1591년 선조 24년. 아까는 그 소승자 총통하고 그 소총통은 그 4년 차이로 이게 발견이 된 제작이 된 거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무게는 5근 1양, 4근 11양, 화약량은 3전, 제작 장인명은 이함. 그러니까 이때 이제 소승자 총통은 충운이라는 사람이 그 제작을 했다고 그러면 이 소총통 2점은 이함이라는 그 장인이 만들었다. 네. 이렇게 그 이름이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뭐 조선시대 때 성곽 있는 데는 진짜 삽질만 하면은 사기 그릇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여기 지금 유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도 그 뉴스 봤습니다. 운동장에서 문화재가 나오다니 제가 미리 파볼 걸 그랬어요라고 하신 거 봐서 유사님은 여성이고 서천 여중고를 나온 거에 맞습니다. 야, 이렇게 자기 본인에 대해 힌트를 주시네요. 근데 그 미리 파가지고 그것을 그
그 가지고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네. 그 돈 벌죠. 저기 따끈따끈한 아, 따끈따끈한 뭐예요? 호텔에서 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그냥 국가가 제공을 할 겁니다. 주중석식을 제공하는 호텔에서 어. 몇 달이나 또는 몇 년을 있을 수 있다는 얘긴데, 그렇지. 와, 이거 이 추운 겨울날 호캉스 좋은 것 같아요. 미리 한번 팔아 가죠 우리. 큰일 날 소리예요. 유선님 호캉스 가실 준비하세요. 여기서 호텔은 국립 호텔이죠. 민간 호텔이 아니고 국립 호텔이라는 거. 유선님 금방 조심하겠습니다 하셨네요. 어이, 급사과. 아, 하여간 우리 저 뭐 대한민국은 너무나 좁은 영토에 너무 많은 어떤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사람이 적적할 수 있는 것들만 이렇게 좀 땅만 파면 진짜 그 옛날에 그 사기 그릇 정도는 꼭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여 요 옆에 인근에 있는 부여는 건축을 하려고 해도 지하를 파는 건축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한대요. 지하를 판답시고 딱 포크레인을 딱 파서 딱 뜨는 순간 거기에는 무조건 도자기 하나는 아니면 기아장 하나는 걸쳐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공주나 이 백제의 그 수도 그렇죠. 역할을 했던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나 네네. 부여나 익산 네. 이런 데들은 거기에 그 토지 소유주들이 무슨 개발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네, 반드시 먼저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되나 봐요. 그러다가 파다가 뭐 나오면 네, 공사 스톱. 수도패야 되는데 네. 애써 외면하고 그 없던 것처럼 묻어버리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진짜. 예, 예. 그래서 그러다 걸리면 아까 거기도 말씀하는 거 국립호텔 가시면 국립 호텔에서 조식 포함 세끼 제공.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서천 지역도 역사적으로 정말 그 뭐 신라 시대로까지 올라가면 참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곳이 많은데 특히나 그곳은 우리 장항항 인근에 있는 기벌포 여기도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서천이 관광이 좀 융성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소식 주세요. 이번은 또 뭘로 할까요? 자, 이번에는 네, 이게 그 서천이 반농 반어 지역이긴 하지만 네, 서천의 쌀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천의 쌀 생산량이 이제 그 시바르당 올해 551kg인데 네, 이 정도의 수준이면 도내에서는 2위 수준이고 전국적으로도 8위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에 그 자치단체들이 그렇게 많고 농사를 짓는 곳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에서 전국 8위, 도내 2위. 요거는 그래도 서천이 그 쌀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이제 서천군에서 쌀 생산량은 총 재배 면적이 9,709헥타에서 네, 53,486톤을 생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천군의 쌀 생산량이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많고 전국적으로도 8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쌀 생산량은 그 뉴스서천이 그동안에도 계속 보도를 해왔지만 병해충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그다음에 그 고온 네, 이런 것들로 인해 폭염이 지속되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그 생산량이 2.5% 감소를 했고 네, 평년 수확량이 그 560kg인데 여기에 비해서는 3.2% 감소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이 쌀 생산량이 이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뭘로 들었냐면 그 벼유수 형성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뭐냐면 출수 그러니까 그 벼모개가 나오기 30일 전부터 어린 이삭이 이제 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벼 껍질이 이제 그 막 껍질? 이 형성이 되고 이삭이 이제 3에서 5cm 정도 자랄 때까지의 기간인데 네, 이 기간에 일조량이 증가를 했거든요. 네. 이때는 일조량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삭수는 증가를 했는데
이제 등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뭐냐면 등숙기. 그 쌀이 이제 그 생겨나고 네. 그 익는 생식 생장기의 일부가 이제 등숙기라고 그러는데 이건 9월부터 해가지고 네. 이제 10월 중순까지인데 이때의 그 평년 대비해서 기온이 3.5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고온이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네. 여물지가 않은 거예요. 아. 안 여물은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럴 수도 이제 있겠다. 그 폭염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였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벼가 쓰러지는 걸 갖다 도복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벼 멸구가 이제 그 아주 그냥 그 벼- 초토화시키고 퓨에이즈.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수확량이 감소를 하게 된 거라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서초는 시바르당 그 쌀 생산량이 항상 그 도에서 1위고 그다음에 그 전국적으로도 좋은 그 저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위치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올해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가지고 좀 뒤로 밀렸다라는 거. 어떤 오랜만에 이상 현상인지 또 내년 가서도 어떻게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이런 식으로 일기가 진짜 변화무쌍하고 심상치 않으면 정말 기후의 어떤 변화를 실감 체험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사도 일기 날씨에 맞춰서 작물도 또 새로 개발을 해야 되고 아니면 작물을 또 변경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좀 더 빨리 좀 서둘러서 추위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제대로 된 작물들이 재배됐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기상 이변에 따른 어떤 고온에서도 네. 잘 자랄 수 있는. 잘 자랄 수 있는 품종으로의 이제 개량 등이 좀 필요해 보이는 거죠.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쌀들이 다 이렇게 길쭉길쭉하던데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찰기가 없다 보니까 찰기가 없어요. 진짜 날라다녀 막. 알랑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벼들은 찰기가 있어가지고 위장병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지만 동남아 사람들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찰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씹는 것들을 오래 씹어야 되는 되고. 거고, 그렇죠. 완전히 소화를 거친 음식이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우리나라의 지금 그 기후가 이제 그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지금 아열대 작물들도 서천에서도 재배한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이럴 때 과일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작물 재배 교육도 지금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열대 작물에 대한 그 교육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면 그 쌀 역시도 하루속히 이제 품종이 좀 개발이 돼서 안정적으로 쌀을 생산하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간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없듯이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는 인간도 거기에 순응해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윤미래가 부르는 노래죠. As time goes by, 시간이 흐른 뒤 같이 듣겠습니다. As time goes by, 시간이 흐른 뒤 과연 시간이 흐른 뒤 먼 훗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 훗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을 사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자,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 이제 준비하신 소식 몇 개 안 남았죠? 뭐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네, 다음 소식 주세요. 이번에는 뭐를 전해드려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연합 사업으로 해가지고 충남도의 그
미디어 발전위원회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 네. 그 서천 군민을 위한 라디오 팟캐스트 네. 시즌 4를 통해서 음. 유승광 박사를 모시고 서천군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 이거를 뉴스서천 지면에 이제 기획으로 해서 이제 실었는데 사실 서천의 동학농민 운동 같은 경우는 그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 서천만의 어떤 독자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운동이 이제 그 진행이 됐다라고 할 정도가, 그리고 이제 동학을 입교한 사람들이 동학혁명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해에 이미 서천에 많은 분들이 동학에 입교할 정도로 네. 지역에서의 어떤 신분 차별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저항 의식들이 상당했던 그런 상황인데 네. 그 어떤 그런 중요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한데도 서천의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학계에서 이제 동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서천 농민운동에 대해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기껏 해봐야 이제 유승광 박사가 그 한 분, 네. 사실상 그 몇 연구 논문이 그간의 서천군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유승광 박사에 따르면 서천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 논문이 2편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본인이 이제 전국문화원연합회가 2008년도에 발간한 의병과 동학이라는 어떤 책자에서 서천 지역의 동학농민 전쟁 연구가 이게 그 서천군 동학농민 운동의 첫 연구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논문을 보게 되면 15일 날 있었어요. 전북 고창에서 고창군과 이제 고창 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주관이 돼서 열린 동학 세미나인데 네. 이때 세미나는 기존의 그 유명한 그 이제 공주의 우금치 전투라든가 뭐 이런 것들처럼 네. 기존에 이제 학계에서 잘 알려진 거에 대한 어떤 그 세미나가 아니라 서천처럼 그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사례들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바다 교수가 이날 그 발제대로 참여를 해가지고 충청도 서천과 인근 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한 거예요. 발표를 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이 유바다 교수가 이날 발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 서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의 어떤 중요성, 네네. 이 금강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북 쪽에 전라도 쪽에 그 동학농민 운동 세력하고 연계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 혁명에서 전개 과정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의 어떤 중요성들 강조를 했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학이 일찍부터 전파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군 활동이 서천 한산 비인 간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서천 전투 및 동학농민군 종적에 대해서 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네. 이 서천군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서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왜 잘 알려지지 않았냐면 이 기존 학계가 공주의 우금치 전투를 그다음에 이제 내포 지역에 이게 집중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천도 그렇게 어떤 역사와 사료가 있음에도 네. 그것들이 부각되고 발전하지 못한다는 게 이 지역 향토학 학자라든지
그리고 거기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집중해서 뭔가를 내놓지 않아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분이 지금 말씀하신 유승강 박사님께서 그 명맥을 이으시면서 계속 그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유승강 박사님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손을 놓으셨었다면 우리 서천의 동학 운동에 동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사실과 고증에 입각해서 후학을 좀 더 키우고 교육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과 시스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른 시군 또는 다른 타 지역에서도 서천이라고 하면 그냥 뭐 설해야 기민이 뭐 이렇게 뭐 수산물 뭐 농산물 뭐 이것만 찾을 게 아니라 서천의 관광과 역사 그리고 서천의 역사적인 문화에 대한 부분도 공부할 수 있고 탐닉할 수 있고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서천군의 동학 농민운동 같은 경우 이제 그 1894년도에 이제 고부군수 조병갑 때문에 이제 시작이 돼서 네. 1차 봉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서천에서 벌어진 것은 주로 2차 봉기의 이 시기에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예. 이 계열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남접과 이제 북접 이렇게 있는데 북접의 주요 지도자가 최시영이고 네. 남접은 이제 이 전봉준 네네네. 이렇게 대표되는데 이 북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학이라는 어떤 종교적 측면 그러면서 이제 교리 중심이고 이런 쪽이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접의 이제 전봉준으로 대표되는 남접 같은 경우는 그 탐관오리들의 어떤 폭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반발해서 이제 한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부패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저항 이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성격은 판이하게 다른데 서천의 동학농민 운동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그 북접에 해당이 되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제 남접하고 같이 이제 그 절충을 해서 남접이 목표였던 그런 쪽의 일들을 좀 활동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동학농민운동에서의 이 서천 출신이 이 지방으로 따지면 고부 현감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이 폭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됐다고 하지만 네. 중앙에서 볼 때는 전국적으로 이 농민들의 원성을 샀던 것이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부정을 저지른 네. 그러니까 이거를 걷어들이는 직책이 전운사라고 있거든요. 전운사인데 네. 이 전운사가 조필영인데 음. 이 조필영이라는 사람이 마서 개동 사람이에요. 아. 네? 바로 옆. 네. 마서 개동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 세금을 걷어가 가지고 가져간 다음에 야 이거 다 썩었어. 다시 내놔. 뭐 이런 식의 세금을 다시 걷어들이고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저기, 불만이 팽배돼 그렇죠. 있었던 상태고 주민들이 네. 진짜 못 살죠. 그런 식이면. 그런 불만들이 내재돼 있는 상태에서 조병갑으로 하여금 조병갑이 이제 하도 이제 심하니까 네. 고부에서 이제 처음 이제 거기서 뻥 하고 터진 것이고 네. 그 전부터 이 잉태한 동학 농민 운동을 잉태한 사람은 호남 전운사로 활동을 했던 서천 마서면의 개동 출신의 조필영. 조필영.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불망비가
지금 비인 중학교 앞에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렇군요. 조필영의 아들이 남포 현감을 지냈을 때 네. 그 자기 아버지의 어떤 그 불망비가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왜 불망비가 이렇게 그 수탈을 하고 그렇게 그 한 사람인데도 이 사람 불망비를 이 저 비인 중학교 앞에서 세웠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전에 이 불법 징수가 이제 그 비인 쪽에서 이렇게 자행되고 하다 보니까 이 횡포에 시달리던 그 지주들이 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불망비를 세워진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이제 그 유승광 박사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그 이 서천의 동학농민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아까 그 전쟁이 있던 한산 그다음에 서천읍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점령하는 데 있어서 예. 중요 매개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예. 동학도들이거든요. 네네네. 그 동학도에서 수괴라고 얘기하는 도직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그 조영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영구라는 사람은 그 종천인데 네. 이 어떤 식이냐면 그 옛날에는 그 저 명당이라고 그러면 묘자리가 좋은 데 있으면 그거를 그 저 세도가들이 이제 파내가 그 쌍놈이 가지고 있던 뭐가 있으면 그걸 파낸 다음에 자기의 그 조상들을 거기다 묻어버리는 그런 그 일이 있어요. 그런 세도가들이 그런 횡포를 부렸는데 그 서천에서 이 풍수지리에서 볼 때 명당이라고 하는 데가 그 가정 이곡의 묘가 이제 기산 광암리 빛곡에 있고 목은 이색의 묘가 영모리에 있고 네. 남이 장군의 동생 남계의 묘가 판교면 상자리 이완용의 이 그 우봉 이시묘가 종천 화산리 예. 그다음에 노론 사대신의 조태제의 묘가 구암리에 이렇게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유승광 박사에 따르면 네. 그 중앙이었던 권세가였던 조두순의 조카 조병섭의 아들 조영이라는 사람이 몇 자리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 이때 그 종천면 도만리 곱장굴에서 거주하고 있던 조영구의 아버지 조동석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왜 때렸냐면 이 조영이라는 사람 누구냐면 이완용의 매형인 거예요. 이완용. 그러니까 이완용의 누나가 여기 서천에 구암리로 시집을 온 거고. 근데 이 부인이 이제 그 이완용의 누나가 죽으니까 이 남편이 네. 이 아까 그 조영구의 부친인 조동석을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조동석은 그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8개월 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피를 토하고 사망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할아버지 조영구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동석의 아버지 묘를 거기에 유골을 파낸 뒤에 자기 부인이 죽으니까 그 자리에다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조영구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조영구가 1887년도에 이제 그 동학에 입교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이 서천의 접주 역할을 한 거예요. 최우두머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당시 서천 군수한테 이제 그 야 내 할아버지 묘를 조영이라는 놈이 내 할아버지 묘를 파내고 거기다 지 부인을 묻었으니까 너 이거 원상복구 시켜 안 그러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상복구 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제 네. 지시를 한 거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조영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 묘를 파내가지고 지금 종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 영수함 있는 데 쪽으로 옮기고 그 당초 주인이었던 이 조영구의 할아버지는
그 자기 자리를 되찾아서 거기에 또 영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아무튼 참 이렇게 예. 역사적으로 옛날에는 정말 별 희한한 음.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영구라는 사람이 죽을 1950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음. 이때 아들한테 내가 있었던 얘기, 동학과 관련된 얘기, 자기 할아버지와 관계된 얘기 이런 것들을 자기 아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걸 다 받아 적어라 아하. 하고 해서 조영구 실적이라는 그런 그 저 일기 그 글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하. 이제 그게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유바다 교수가 이 사람의 조영구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연구와 그 다음에 번역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그 새로운 그 연구 과제로 이제 그걸 제시를 했었는데 네. 또 이제 그 동학농민군 중에서 이제 금당리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제 한산 읍성을 그 점령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화양산을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천읍성을 치기 위해서 길산천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넘어가면서 이제 그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금당리 사람 7명이 그때 이제 그 나중에 동학에 이제 그 가담을 해서 동학농민군 편에서 그 부역을 했다 해가지고 끝나고 난 뒤에 그 사람들 7명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어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이분들 보게 되면 조상들이 같은 날 그 제사를 지내는 곳이 지금 화양 금당리에 7 가정이 있는 거지. 아.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동일한 날에 사망.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기산면에 이제 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교환오시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 드문 오동 쪽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금당리 사람들을 아래 것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시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 6.25 때도 그렇잖아요. 예? 그 지주에서 머슴 노릇 하던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니까 맞아요. 주창 들고 뭐 완전히 하듯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분들도 그 눈에 가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개무시했던 이 교환호 씨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찾아가가지고 모두리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태우고 나니까 이제 그 기산에 가보면 내동리에 가보면 잿섬머리라는 데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유승광 박사의 얘기인데 지금도 파보면 불에 탄 기와장과 그다음에 숯검댕이가 나온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일대의 집들을 교환호 씨들이 살고 있던 그 집들을 모조리 다 불을 태워가지고 완전 초토화시킨 사람들이 금당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디 우리 신문사에 기사로 돼 있- 기사로 이제 나온 건데 제가 어. 좀 더 쉽게 그 좀 알려드린 거고 뭐 심심할 때 여기 펼쳐놓고 차근차근 읽어보면 참 재밌는 역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서천군 동학농민운동에서 또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것이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우금치 패한 예, 유명하죠. 사람 그 저기 동학농민군이 후퇴를 하면서 한산읍성을 점령하고 화양산을 점령하고 서천읍성을 점령했다라는 거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거짓말이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실제 그렇고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잡아줘야 된다. 된다. 예.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조영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서천에 그 저변이 확대됐던 동학도들이 조직적으로 동학농민군하고 협력을 해서 독자 세력으로 해서 그 전투를 벌여서 점령을 했던 그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서천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동학 관련 유적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알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후손들 지원하고 그다음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뭐 이런 얘기들로 그 기사를 쓰시고 뭐 냈거든요. 방송하셨던 부분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서천 보시면 뉴스서천을 뭐 되겠습니다. 신문을 참고하셔도 되는데 뉴스서천이 지금 밴드도 운영하고 계시죠? 네, 실시간 뉴스서천 네, 실시간 뉴스서천 밴드 한번 가입하셔갖고요 보시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하고 뭐 전에 있었던 뉴스서천의 기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접할 수가 있으시니까요. 뉴스서천의 네이버 밴드거든요. 네이버 밴드 가셔서 뉴스서천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뉴스서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이름이 실시간 뉴스서천입니다. 네, 밴드 이름은 실시간 뉴스 서천입니다. 그 종만 하면 안 나와요. 네. 자, 우리 대리왕자 공중전기 11월 28일 방송이 이제 거의 70분을 다다르고 있고 우리 저 화이트호스가 이제 집에 가야 돼요. 퇴근 시간이 지금 다다왔고 여러분들 밖을 한번 보시면 아까는 그래도 밖에 뭐가 있나 싶었나 했더니 지금은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빨리빨리들 퇴근들 하셔야 될 시간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 5시 54분.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를 마감해야 될 시간일 것 같습니다. 뉴스서천 고정원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을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뵈야 되는데 다음 주면 12월이네요. 그죠? 그렇죠. 마지막 네. 달력 한 장 남네요. 2024년의 12월 첫 주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 2024년 11월 마지막 주의 테리왕자 궁중이야기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